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자, 문제를 좀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겨본 애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때 지금 이런 폭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n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세로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n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진 부분이 없이 덮으려고 할 때 이 바닥을 이런 타일로 덮으려고 할 때 놓는 타일을 놓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A1은 1이죠. 어차피 A1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양밖에 없잖아요. 이 모양 하나 딱 붙이는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A2는요. 요 길이가 2니까 2인 거를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자 먼저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는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겠죠. 또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겠죠. 또 그냥 정사각형 하나 넣는 방법도 있겠죠. 그지? 이렇게 해서 A가 3이에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AN과 A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라고 했죠?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가 2가 더 있어요. 자 n 플러스 2의 길이를 채우는 방법이라고. 요게 여기를 채우는 방법의 가지수가 AN 플러스 2까지입니다. 이거를 한번 요거하고 관계 구하라고 했으면 요거하고 요거가 누구냐 얘잖아요. 요거를 채우는 방법이 AN 플러스 1까지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채우는 방법이 AN까지입니다. 자, 요거하고 요 관계. 당연히 이쪽이 수가 많겠죠? 많을 건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전에 계단 오르기하고 좀 되게 흡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봐봐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둘의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요거에서 요걸로 가려고 하면요. 요거 추가해야 되죠. 딱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여기에서 요까지 일단 채우고 나서 A의 n 플러스 한 가지를 채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한 칸 뛰기 같은 거야. 한 칸 뛰기. 그 다음에 두 칸 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구역을 채워서 여기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 이해됐어요? 저 구간을 채워가지고 길이를 n 플러스 2에 맞출 수 있잖아. 맞죠? 네. 맞출 때 추가로 이 2의 길이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개가 있겠어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지? 어떻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런데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냐? 자, 봐봐요. 일단 AN 플러스 1가지를 채우고요. 채운 다음에 요거 요 경우 또 요 케이스에서 요렇게 추가해서 요렇게 되는 거 A의 N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A의 N가지 얘도 A의 N가지 에다가 그 다음 요거에서 요렇게 또 채우는 방법이 있어서 A의 N 플러스 1가지 해서 총 3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야? 맞아요?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겹치는 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겹치는 거. 어떤 게 겹쳐요? 요거는요, 정확하게 여기에 다 들어오죠. 얘는 요까지 일단 A n 플러스 1가지로 n 플러스 1가지로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하나 채우는 방법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세면 안 됩니다. 얘는 추가로 세면 안 되고 중복되니까 여기서 다 세워지는 내용이니까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두 칸을 한 칸 한 칸으로 나누어서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n개까지 채우고요. n개까지 채우고 이렇게 가로로 두 개,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 해서 n 플러스 2의 길이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an까지 이제는 an 플러스 1까지 일단 어떻게든 채우고요. 채운 다음에 그 채우고 나서 남은 한 칸을 한 가지 방법으로 추가시키는 거니까 딱 여기까지죠. 따라서 an 플러스 2가지를 채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an 플러스 1 또는 2a의 n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관계식만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됐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문제 7번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거 기억나냐? 하모의 다? 나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요? 아니, 전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활동 아 실제로 해보긴 했어? 옮기기만 하면서 옮기면서 뭐 깨달은 바가 없어요? 어렵다. 두 배에다가 1 더. 아 그거 기억나? 오. 자 제가 이 지금 교과서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것 중에 그나마 요게 좀 설명이 괜찮아서 요거를 넣었어요. 이게 어느 교과서인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이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AN이라고 하고요. 원판이 3개일 때 옮기는 과정을 좀 써놨죠. 이제 자 A1, A2, A3을 각각 구해봅시다. 한 개 있으면 다른 거로 옮기는 게 딱 한 가지죠. 그죠? 한 번만 이동하면 되잖아요.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봐봐요. 처음에 요거는 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약간 올라온 바닥. 그렇게 생각하면 요거를 이동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한 가지죠, 한 가지. 아무 데나 하나 옮길 거 아닙니까? 옮겨요. 옮긴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요 바닥 있잖아요. 요 바닥을 옮기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에 이제 새롭게 바닥이 되고요. 요걸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총 몇 번의 이동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3개짜리면 총 몇 번이에요? 처음에 한 번, 그 다음에 2번. 바닥, 이거 바닥. 베이스, 제일 밑에 있는 칸 하나 옮기는 거예요. 바닥.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 한 번 해서 총 3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봐봐요. 3개짜리를 보세요. 자 이렇게 요 바닥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두 개를 옮기는 방법이 아까 A2가지죠. 요 두 개를 옮기는 방법이 A2가지예요. 옮겼다. A2가지를 옮기고 나면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요런 방법으로 요거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죠. 요런 방법으로 3번을 옮겨요. 3번을 옮겨서 결과적으로 요 바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가 이렇게 옮겨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됐죠? 그러고 나면 제일 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제일 바닥을 옮겨요. 이렇게. 이제 베이스가 바뀌는 거지. 제일 밑에 있는 층이 이게 한번 이렇게 옮겨집니다. 옮겨지고요. 그러면 이쪽에 금방 옮기는 거 이거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다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또 몇 가지? A2가 있어. 이해돼요? 어? 그러니까 A1은 뭐예요? 어? 아니 A1은 그냥 한 개짜리. 한 개짜리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 한 번이죠. A1은 한 번이고 횟수야 횟수. 저 수요는 횟수인데 한 개짜리 한 번. 그죠? 두 개짜리 봐봐요. 두 개짜리는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그죠? 이거 요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먼저 옮기면 A1으로 한 번 옮겼잖아. 옮기고 나면 이제 얘가 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쪽 베이스로 와야 되잖아. 다시 다른 비어져 있는 베이스로 와야죠. 이해됐지? 그래서 더하기 한 번. 이 베이스가 이제 바뀐 거야. 베이스가 바뀐 거고 제일 밑에 베이스가 바뀌었으니까 아까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올려서 또 A1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A1 바닥을 제외하고 A1 그 다음에 한 번 바닥면 그리고 다시 그 바닥 위로 A1. 요거는요. 바닥을 제외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를 아까 이 방법으로 옮기는 방법 A2 그리고 베이스 옮겨요.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이 베이스 위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요 두 개를 이쪽으로 올릴 수 있죠. 두 개를 올리는 방법이 또 A2가지. 그래서 결국 세 개를 옮기는 방법은 2A2 더하기 1 A2 1 A2 그럼 마찬가지잖아. 똑같아요. 항상 바닥을 생각하시면 돼. 베이스 있고요.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를 먼저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A3까지 이동을 하겠죠? 옮겨졌단 말이야. 그럼 빈칸이 반드시 하나 생기겠지. 요 베이스로 옮기는 거야. 더하기 1. 그런 다음에 요 베이스 위로 다시 올리는 거야. 그럼 또 A3. 그래서 A3 더하기 1 더하기 A3 이렇게. 이게 A4.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자,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AN 플러스 1은요. 일단 바닥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뭐야 이거? 시계가 왜 깔렸냐? 시간이 정지해 있네. 자, 시간 정지하셨으면 좋겠다. 자, 봐봐요. AN 플러스 1, AN 다 그런 엉뚱한 생각 하잖아. 나만 하는 것처럼. 자, AN 플러스 1은 AN 그 다음에 더하기 1에 AN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요 2A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요거 한번 연습해보자. 진짜 쉬운 건데요. AN의 일반항은 요 관계식에서 AN의 일반항은 이거라고 합니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연습도 할 겸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친구는 이런 일반항을 가진다고 해요. 물론 일반항 바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알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파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2 이거 전개 오른쪽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2 알파 요거 오른쪽 넘어오면 플러스 알파 해서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요 값이 여기 있는 1이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가 얼마나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요. 맞죠?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AN 플러스 1 플러스 1 이퀄 2의 AN 플러스 1 되고요. 그러면 이 수열은 드디어 순수한 등비수열이 된 거죠. 그래서 AN 더하기 1은요. 누구를 첫째 항으로 합니까? A1 더하기 1을 첫째 항으로 하고요. 공비를 2로 하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이때 A1이 1이었으니까 여기 2의 n제곱이 되겠죠. 오른쪽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AN은 이렇게요.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정화식에서 바로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 연습도 할 겸 한 번만 딱 해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자, 1번 n이 1일 때 A의 1은 몇 가지죠? 1 성립하죠. 그지? 한 가지. 그 다음에 2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가정식 집에서 먹는 밥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했죠. A의 k는 2의 k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고요. a의 k 플러스 1은요 2의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 임을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요 점화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요. 요 점화식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면 a의 k 플러스 1은요 2의 a의 k 제곱 플러스 1이겠죠. 맞지? 이렇게 해줘야 k번째 항 가정식을 반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항상 식의 변형은요 수학적 기납법에서 가장 중요한 식의 변형은 뭐냐 하면 가정식, 요 가정식을 그 다음 항에서 대입할 수 있는 상태로 변형하는 겁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요걸 대입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바꿔줄 수 있는 이 외부의 식 있죠. 이게 바로 점화식인 거고.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면 드디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야?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똑같이 성립하는구나. 여기에다가 이 원래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성립한다. 됐죠? 따라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게 귀납법. 이게 수학적 기납법. 근데 사실 처음에 식을 정해놓고 그게 맞는지를 검토했으니까 오히려 연합법 아니야? 이거? 처음에 이게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정해두고 이 식을 이건 증명 대상식. 여기다 바로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 이건 증명 대상식. 이걸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고, 증명 대상식이 있으면 그때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가 딱 이래요. 이 증명 대상식에서 첫 번째 항이 성립하는지 보자. 그럴 때 첫 번째 항의 좌변은 A1이고요. 우변이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워봤더니 딱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A1이 1인데 우변에서 1 집어넣은 거, 이게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같죠. 이렇게 첫째 항이 성립한다. 첫 단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의 K번째 단추에서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치자. 이게 가정식이고, 알겠죠? 이거는요,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학적 기납법의 틀입니다, 틀.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n이 K번째에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일단 맞다고 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는 거죠. 이 K 대신에 K 플러스 1로 한 단계 더 나가보는 거야. 더 나가봤을 때도 여기에 양변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에는 일단은 요 식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 식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야. 요 식에 이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식인 거예요. 얘가 이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이 점화식은 외부에서 주어진 식입니다.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되냐면 아까 이 가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집밥 아니고 저기 외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 추가적으로 주어진 식이에요. 추가적으로 주어진 식이 있으면 얘를 활용해야 되거든. 알았죠? 얘를 활용을 해서 얘가 가정식이 적용될 수 있는 상태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변형을 하고요. 그때 이 가정식을 넣어봤더니 넣어봐서 정리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 증명 대상식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여기 딱 이 구조예요. 이거 구조니까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의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 증명 형식. 알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가봅시다. 문제 1번. 이것도 제가 기출 문제인데 막 예전에 분류를 해놨을 때 어느 학교인지 못 찾았어요. 여기. 기출 문제 맞아요. 제가 그때 기출 문제를 써놓은 건데 자 이제 AI한테 물어봐야겠다. 나를 물어봐야겠다. 자 1번 문제 1번이요. 자 자연수에 대해서 A이 K들의 모임인데 어떤 K들의 모임이냐 하면 K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 K는 자연수 아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 써줘야겠냐? 그죠?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사실은 1, 2, 3 이렇게 조건 대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너희들이 익숙한 형태로 이렇게 원소 날법으로 고쳐주는 게 더 낫습니다. 알았죠? 원소 날법 한번 고쳐보세요.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고치세요 일단. 고치시고 자 이때 다음 조건 P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A, N에 한다. 조건 P는요 뭐냐 하면 A의 N이라는 집합에서 A의 N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 F.F 합성함수죠. 얘를 두 번 거쳤을 때 얘가 집합 AN에서의 항등함수다. 얘가 항등함수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알았죠?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 조건을 이거를 만족시키는 누구들의 모임이냐? 함수 f의 개수를 뭐라고 이름 붙이자 수열적인 의미로서 a의 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a의 1과 a의 2를 빨리 모여봅니다. 이거 못 구하면 끝나요. a의 1 다 했어요? 자, 봅시다. A 1은 한 가지밖에 없죠. 자기 자신한테 한 수밖에 없죠? 그지? 예. 어차피 대응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함수의 개수도. 자, 그래서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n이 1대 1, 2, 1, 2, 1, 2 이렇게 있는데 얘를 똑같은 규칙으로요. 똑같은 규칙으로 정할 건데 먼저 f의 1값을 정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f의 1값을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일이 2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맞지? f의 1값을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위에서부터 하나씩 대응시켜주면 분류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때 요 경우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a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개수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죠. 얘도 어쩔 수 없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스트레이트로밖에 못 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가 다른 데로 갔으면 주고 받고가 되면 이렇게 되면 되죠. 2가 1로 가주면요. 잠깐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A의 2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봅시다. 자,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아마 너희들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로울 거예요. 보여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어? 그거잖아. 어떻게 증명해 이거? 가끔 가다가 1대1 함수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와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몇 번 봤어요. 2대에서 나오고 봤고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방식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알면 돼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1대1 함수의 정의를 알아요. 정의가 뭐였죠? 정의가? 1대 X1이랑 X2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정의역에 속해 있는 이미의 두 개의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라면 함수값 길이도 달라야 되죠. 요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식이잖아요. 맞죠? 근데 다를 때 달라라? 요거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니? 대우 좋아요. 잘안 해. 자, 대우 명제가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참 거짓을 같이 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1대1 함수라면입니다. 만약에 1대1 함수라면 요 식이 당연히 성립된다. 임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값이 있다면 반드시 그 투입되는 원소도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알았죠? 이해됐어요?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에 가지는 성질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거 증명해봐. 요 방법으로 한번 보여보세요. 이걸 보이냐? 해보세요. 증명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함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f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 f여야 되죠? f 노트 f가 항등함수죠. 그지?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항등함수여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진짜 흔한 내용인데 요것만 보면 된다니까? 요런 성질을 가지는 함수라면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요런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다. 요것만 보여주면 된다니까? 됐어요? 보였어? 보였어요? 아니 그냥 봐봐요. 이게 여기서 시작한다. 시작을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자, 어떤 x1과 x2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 하자. 알았죠? 자, 이랬을 때 이 성질을 여기다 반영해봐. 어떻게 반영하면 돼요? 이 두 개 똑같은 애를 똑같은 함수에 합성시키면 되죠. 합성시켜. 이렇게.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해줄게. 이건 두 개도 같겠죠. 같을 수밖에 없죠. 그지? 네. 같은 값을 넣었으니까 함수의 대응이 하나의 똑같은 값을 집어넣는데 다른 값으로 가는 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값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맞죠? 됐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지는 성질상 얘는 뭐가 되죠? 좌변이 x1이 되고요. 우변이 x2가 되죠. 그러니까 x1과 x2가 같다. 이런 결론만 끌어내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응? 이 함수의 고유한 성질은 이 함수의 고유한 이 가정이죠. 이 함수의 고유한 조건, 고유 조건이 여기서 발동되는 거지. 자,
자, 1대1 함수임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시작은 여기에서, 끝은 이걸로 끝나면 된다. 알았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네, 이런 건 안 되네. 네? 1대1 함수가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1대1 그런 이제 일종의 기류법이죠. 그렇게 정의하는 거는. 1대1 네. 함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랬더니 모순이 생기더라. 그래서 1대1 함수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기류법이 그거는 기류법. 됐죠? 자, 그 다음 1-3번 1-2를 1대1 함수인 상황을 이용을 해서요. A3과 A4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뭐 1대1 함수임을 이용하라 뭐 그게 너무 꽂힐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A3과 그 다음 A4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거 아마 너희들이 한번 분명히 봤던 내용일 텐데.
자, 이거 언제 너희들 한번 봤을 텐데요. 혹시 그거 기억나요? 옛날에 교란순열이라고 혹시 기억나? 1학년 때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 못해서 자기 시험지 말고 다른 사람 시험지로 채점하는 방법의 수. 그거 하고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자, 1대1 함수임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차피 이게 1대1 함수는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요. 자, n이 3일 때 한번 보세요. n이 3일 때 f의 1값이 1로 간다고 제일 처음에 항상 f의 1값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f의 1값을 적용을 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와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지? 만약에 f의 1값이 자기 자신한테 같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 항등함수 f의 f가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f가 f 인버스랑 같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거꾸로 가도 똑같은 함수니까.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그럼 아직 대응되지 못한 애들이 몇 개가 남냐 하면 두 개가 남아요. 두 개가 남고 이거는 딱 여기 이 상황이랑 똑같죠.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수가 두 개짜리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직 대응되지 않은 두 개를 조건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수니까 A의 2가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F의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1이 아닌 다른 걸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겠죠. 2 또는 3.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2로 갔다고 치면 F의 1이 2로 갔다면 반드시 F의 2는 1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F 인버스와 F는 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 함수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F의 2는 정하는 방법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럼 남은 게 F의 3인데 F의 3을 정하는 방법이 결국은 원수가 한 개짜리 A의 1까지 같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였던 거 똑같아서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의 3은요. 일단 첫 번째 A를 대응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처음에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는 남은 두 개를 대응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 거라고 치면